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 크리스천 선교육 클럽 다크성클의 박세현, 홍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크성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청소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서아, 우리 아직 16살이야. 성이 다른 애들끼리 교제 사귀는 거. 저는 안 해봐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생각을 맞추면서 교제하는 것. 외롭지 않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약간 저 여자를 좀 무서워하고 그런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좀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하면은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약간 저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청소년 때 해봐야 성인 돼서도 경험이 있으니까 무슨 일 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뽀뽀? 뽀뽀요. 약간 손잡기? 공부에 방해가 돼. 저희가 의사표현 잘 못하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할 것 같고 또 남자애들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고 하니까 성인이 하는 것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마음 맞으면은 계속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성교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그 두 존재가 만나 아름답게 사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건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나님 안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 모셨습니다. 네, 이성교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잖아요. 이 아담이 또 하와에게 네. 또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생에서 한 번, 그 이상은 겪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뭐 이성교제는 늘 뭐 고민거리고 관심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VCR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성교제 느낌하고 또 남자아이들이 생각하는 느낌이 약간 다른 게 제가 느껴져서 좀 재미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다 이성교제 관심 있는데 오늘 좋은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교제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 거냐 이런 부분과 깊이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 목사님? 네, 이성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셔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돕는 배필을 이제 구상을 하셨는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야기인데, 돕는 배필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는 그 협력자,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크네그도는 아주 적합한. 그래서 완벽한 내조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완벽한 내조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성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가장 완벽한 내조자, 완벽한 그 헬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이성교제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코 이제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보면 이제 이성교제를 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맞아요. 또 이제 만났다 헤어지는 것도 이제 빨리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이성교제를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6,756명 가운데 가장 많은 70.7%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리고 26.5%가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97%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이 또 쉽게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성교제가 짧아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성교육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스킨십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익명으로 종이에 적어서 질문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여학생들도 굉장히 스킨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된 여학생이 질문을 딱 써서 냈는데 포스트잇에 저는 10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남자친구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커플들을 보면은 계속 진도가 나가는데 제 남자친구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스킨십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디까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성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성교제와 스킨십 같은 경우에 또 깊게 연관이 돼 있고 함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김 선생님 현장에서 본 바로는 어떤가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허용할 수 있는 스킨십 범위 어디까지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뽀뽀, 키스까지라고 좀 얘기를 해요. 많은 학생들이. 근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각의 차이는 좀 있지만 키스부터요. 라고 빨리 하는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는 뽀뽀나 키스 정도야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네,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사실 키스를 할 때 굉장히 밀착되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키스를 할 때 그러면 너의 남자친구의 손이 어디에 있을 것 같느냐라고.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뒷짐지고 할 것 같니? 라고 하지만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 해봐서. 네, 그래서 이제 스킨십을 할 때 키스는 경계선상에서 딱 있는 거예요. 키스 전이냐, 키스 후냐. 그리고 우리 다 알지만 어저께 손잡기를 했으면 오늘 손잡기는 좀 쉽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우리가 어깨 동무를 하고 굉장히 몸이 친밀해져 있으면 오늘은 그건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스킨십은 도미노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맨 앞에 있는 도미노 칩을 딱 건드리면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쭉 무너지잖아요. 스킨십에 있어서 키스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키스까지 아까 키스부터 시작이라고 이제 남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키스로 진행돼서 실제적으로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성관계 그 퍼센트가 전체 5%로 나왔어요. 전체 5%라는 거는 40명이 한 학급 정원인 경우에 한 반에 2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음란물 때도 우리 민 목사님 놀라셨지만 처음 성관계 하는 연령이 자꾸 줄어드는. 그렇죠. 근데 13.1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TV나 그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궁금한 거거든요. 궁금해. 호기심도 가득하고 그 뽀뽀하면 어떤 느낌일까? 뽀뽀와 키스는 어떻게 다를까? 막 그래서 잘못된 영상물도 찾아보고 잘못된 정보도 듣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하는
자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그런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영역이군요. 네. 이번에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그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의 주에 사는 21살 한 자매가 자기는 혼전 순결을 지킨다고 인터뷰를 해서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유튜브 블로거인데 그 뷰티하고 그 패션 쪽에 이제 블로거인데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걸 다 주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적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왜 성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치성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 어디까지가 패팅의 한계냐 그거 얘기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중요한 건 왜 내가 성을 지켜야 되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은 요즘 썸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두 사람에서 만나는 관계라는 건 교제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가 좋고 너를 만나고 있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디까지야? 라고 표현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학생들이 잘 먼저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먼저 얘기를 해라.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나의 의사를 밝혀야 되며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거기에서 절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도 그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합의가 안 된 그런 어떤 스킨십으로 인해서 청년들도 싸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막 더 만져보고 싶고 더 뭐 깨물어주고 싶고 뭐 그런 심리가 있는데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싫거든요. 그게 귀찮기도 하고 자꾸 막 요구하면 그냥 좋지 않아도 뭐 수긍해주고 그래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가 좋아해서 만나지만 거기에 이 만짐이라는 것이 무조건 허락되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성교제 할 때 이제는 어떤 스킨십이 네, 그렇죠.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너를 좋아해서 만나는 거니 아니면 너를 만지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 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말은 널 좋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거고 내가 만지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좋아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좀 불편해 라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좋아하잖아. 계속 이렇게 우기면서 만지려고만 한다면 나를 좋아해서 만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만지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걸까? 퀘스천을 주면 친구들이 조금 진지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내 의견을 밝혀야 된다는 거. 네, 그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세계에서 사는데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아시아하고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긴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되어 있었고 그게 아데미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미 숭배는 영어로 다이아나라고 그러는데 아데미 숭배는 이 아데미 여신상이 가슴이 24개예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이며 동시에 성적 쾌락의 신인데 그러니까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그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그 마게도냐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의 거대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가이드라인 정해준다고 그게 지켜질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본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성교제를 왜 하느냐를 좀 고리타분하지만 또 교과서적이지만 왜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성교제 자체가 성적 쾌락의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뭐 성의 신비, 결혼의 신비 얘기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이 아이들은 이미 결혼의 신비가 깨졌잖아요. 2017년도에 결혼한 부부가 26만인데 이혼한 부부가 10만이에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 이상 성과 결혼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신비가 없어요. 걔네들에게 성은 그냥 즐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성교제 가이드란, 여기까지 스킨십, 여기까지 너 13살이지 여기까지 17살이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세계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성교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서로가 행복한 이성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좀 청소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예. 제가 청소년 때 연애를 통해 무슨 좋은 점과 무슨 깨달음이 있었을까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정말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연애 횟수가 50번이에요. 네. 기관장인데? 제가 연애 횟수가 제가 50명이랑 사귀었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보고 결혼을 해서 보니까 청소년 때 했던 연애 자체가 설레임, 좋은 추억 이렇게만 간직되고 그래서 참 행복했던 소중한 추억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그 영기 씨 얘기하니까 세 발의 피네요. 오, 50번. 저도 연애 많이 해봤다고 네. 하는데 저도 한 뭐 얼추 기억나는 게 한 7, 8번 이렇게. 저는 좀 우정 쌓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우리 영기 씨처럼 금방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친구랑 그 뚝방길을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손잡고 걸으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런 스마트폰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땐 저희 손편지를 많이 쓰고 주고받고 그리고 거기 공중전화 가서 동전 넣어서 전화하고 막 이런 그리고 어떤 학교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이벤트, 그러니까 생일날이나 이런 날은 아주 소소하지만 좀 소중한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래서 그때 추억이 이렇게 좋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순수하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그때 참 좋았다. 그래서 여자친구지만 우정을 쌓았던 그런. 근데 요즘 아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그렇게만 연애를 하셨나요? 전우회로. 네. 혹시 그렇게만? 그렇게만 이성교제를 하지는 않았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잘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 이성교제라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숭배 얘기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이 밤에는 길거리에 창녀가 돼요. 그리고 그 여사제하고의 성적 관계가 아데미 신의 제사의 한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성적 행위가 제사 행위예요. 이게 현대화돼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성적 욕구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이성교제가 돼요. 아이들은 하룻밤을 원하는 거지. 그 이성교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을 찾는 진지한 과정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결혼의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2030 세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걸 쳐다보는 청소년들이 과연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과 성과 이성교제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가르쳐야 그래야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 같은 어른들이 계셔서 좀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커플 멘토링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막 그 별의 별 이야기 갖고 다 싸우고 서로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제가 코치로서 이제 중재하기도 하고 멘토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뭐 사역한다고 하지만 늘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이성교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성문제라든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우리 CTS 같은 앞선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교육들이 많이 활발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돕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신뢰할 만한 리더십 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뭐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많이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좀 지도가 필요하고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2013년도에 한국교회탐구센터가 미원 기독 청년. 네, 이때 이제 청년 대상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 설문한 결과에서도 84.7%가 교회 안에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죠.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부터 청년까지 교회 안에서 성교육을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주저하고 청년 담당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청소년 담당 사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께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다. 그다음에 성을 다룰 때, 교회 안에서 성을 다룰 때 좀 민감하게 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교육을 받으셔서 특강 형식으로 외부에서 누군가를 계속 투입을 하기보다는 연결성 있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의 이런 교제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들 사이에서 뭐 이제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을 다루시면서 아이들이 헤어짐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많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성경적으로 봐도 이제 부모가 그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이성 교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그런 부분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지도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꿀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시하지 마시라는 거죠. 감시하지 말고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시하시지 말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청소년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감정선으로 먼저 다가갈 때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은 이 시기에 논리적인 사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얼마를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학원을 빼먹고 여자친구를 만나느냐 남자친구를 만나느냐, 보상으로 또 아이들에게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또래, 또 이성 친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부모님과는 점점 멀어지겠죠.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성교제가 왜 필요한 건지, 너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잖아.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어떻게 그 의견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었는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오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고 놀았어요. 당연히 어떻게 문을 열고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여주면서 그런 게 싫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놀았는데 자꾸 와서 문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 짓도 안 한다고 엄마 아빠 있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해요. 안 한다고. 더워서 여신 거예요? 아니 자꾸 그리고 큰 소리로 자꾸 문 열고 놀아라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럼 제 남자친구는 자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집을 데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숨기게 되는 거죠. 제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10대 감정 변화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부모 세대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얘들이 무엇을 하나 간섭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연애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데이트할 수 있었던 공간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막 노래방 뭐 이렇게 밀폐된 공간 밖에 저희에게 주어진 공간이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더 열린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이성교제랑 인간관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우리 연기 씨도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이야 또 다르죠. 차량 안에서만 있거든요. 음침한 차량 안에서만 있어서 문제인데 청소년들은 그 차량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열린 공간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옛날에 그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도 우물가에서 그 십보라를 만났고 또 야곱도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났으니까 교회가 우물가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대 청소년들일수록 더 공개적이고 밝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연애당만 되어준다면 우리의 고민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연회당이 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 할례가 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중심에 성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마땅히 청소년의 성을 책임져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걸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옛날 7, 80년대처럼 다시 예배당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할 수 있는 건 교회를 연회당으로 만드는. 야, 이거 획기적인 디자인. 우물을 하나씩 그렇죠. 우물 하나씩 파서 막 거기서 만나게 열린 공간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이성교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성교제와 관련된 10대들의 임신 문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방송에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